날씨는 더워지지만 환상적인 여행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6월의 여행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감탄이 쏟아지는 여행지들을 저와 함께 떠나가 보시죠. 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동해시입니다. 동해시는 6월이 되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무릉별 유천지에 방문하면 라벤더가 환상적으로 피어있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은 마치 스위스가 아닌가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특히나 이 무릉별 유천지에 있는 호가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풍경과 더해지니까 더욱더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가 있어 매력적인 곳이 바로 이 무릉별 유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6월 14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날씨가 아직까지는 추웠기 때문에 라벤더의 개화 상황을 보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릉별 유천지의 라벤더가 유명해지면서 방문객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방문을 해야 입장하기도 훨씬 편하고 구경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방문을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에는 이 라벤더 풍경만 봐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무릉별 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평창에도 있는데요. 600마지기에 방문하면 샤스타 데이지가 환상적으로 피어있는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샤스타 데이지가 생육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개화하지 않아서 이곳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으로 돌아오면서 너무나도 멋진 풍경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쯤 돼야 개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주말에는 이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역시 이른 방문을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또 근데 위에 올라가면 날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날씨도 함께 체크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6월에 빠질 수 없는 여행지로 손꼽힐만 하고요. 꼭 한 번은 방문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은 여기만 볼 수 있는 함양 상림공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함양 상림공원에서 네모필라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모필라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들었는데 함양 상림공원에 방문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네모필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새로 심었으니까 올해도 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풍경은 상림공원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월 초에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생육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꼭 실시간 확인을 하고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꼭 네모필라가 아니더라도 이맘때쯤 되면 상림공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다양하게 개화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옆에 숲까지 아름다워서 숲도 함께 즐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6월이 되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인 수국 명소로 떠나보겠는데요. 먼저 통영에 있는 광도천 수국길로 떠나보겠습니다. 통영의 광도천 수국길은 천을 따라서 있는 길에 수국이 쫙 심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6월 초중순쯤에 방문했는데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어서 아마 6월 중순쯤에 방문하시면 완벽히 개화한 수국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따라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 모여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아쉬웠던 느낌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도 산책하면서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통영에 수국 명소들이 많으니까 함께 즐기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영에 또 다른 수국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순신 공원입니다. 이순신 공원에 있는 수국은 바다와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적인 곳인데요. 여기도 역시 6월 초중순에 방문했는데 이제 막 만개를 시작하고 있어서 아마 6월 중순이 넘어서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수국이 만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수국 명소는 아직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는 수국 명소는 활짝 피어 있어서 그쪽은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앞선 광도천 수국길보다는 수국들이 가득 모여 있어서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두 곳 모두 즐기시면 저는 더 좋은 수국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수국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진주에 있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입니다. 이곳은 월화산 안에 공원처럼 만들어진 곳인데요. 6월 중순이 되면 아름다운 수국을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4일부터 수국 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쯤 방문하면 아름다운 수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지들이 쬐끔씩이어서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도 조용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방문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명소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영월에 있는 동서강 연당원 정원입니다. 6월 중순에 방문하면 정말 노란 연당원 정원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금계국이 안에 있는 못에 가득 피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당원 정원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방문객이 거의 없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는 게 저는 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갔었을 때는 정말 저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여유로운 장소였습니다. 6월에 방문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금계국을 가득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달맞이 꽃도 만날 수가 있으니 함께 즐기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7월에 방문하면 유럽 수국을 만날 수가 있어서 6월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7월 방문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여유로운 곳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영월에 있는 동서강 연당원 정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 방문해도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스키장 슬로프에 눈이 아닌 샤스타 데이지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건 꼭 체크하고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문객이 저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괜찮으시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 방문하셔서 슬로프에 펼쳐진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를 가득 즐겨보시면 어떨지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고석정 꽃밭도 오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꽃 개화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개화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오픈한다고 하는데 저는 꽃이 개화한 뒤에 방문을 해야 아름답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9일까지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6월 초에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꽃만 개화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 꼭 실시간 개화 사항을 확인한 후에 고석정 꽃밭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아름다운 여행지들은 계속되는데요. 짜증나는 더위를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